안녕하십니까. 꿀벌은 내 친구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시청자분들이 물어보신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첫 번째, 꿀벌 한 통에서 1년 동안 총 수입은 얼마인지, 그리고 또 지출은 얼마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1년 동안에 한 통당 평균적인 수입과 그 다음에 평균적인 지출,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의 경우입니다. 저의 경우이고 다 틀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저의 경우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이제 봉군 관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비듬 안 생기게 하는 법. 혹시 머리에 비듬이 있으면은 이 방법을 쓰면 머리에 비듬이 절대 안 생깁니다. 세 번째로는 비듬 방지. 저번에 제가 무좀 방지, 무좀 치료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죠. 이번에는 이제 비듬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굉장히 좀 여유가 있습니다. 왜 여유가 있냐고요? 저희 바지재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은 이제 작은 집에 가가지고 아주 시원하게 배설의 기쁨을 만끽하고 와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다 보니까 아주 마음이 여유롭습니다. 자, 아무튼 배설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배설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다는 것은 건강한 사람만이 배설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지,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배설의 기쁨을 만끽할 수 없습니다. 이 먹는 즐거움도 중요하지만 이 배설의 기쁨을 만끽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아무튼 지저분한 얘기는 그만하고, 자, 첫 번째로는 이제 한 통당 1년의 수입, 그리고 1년에 들어가는 비용,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지 않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이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로폴리스를 제가 직접 제조해서 누군가에게 팔았다, 요거는 불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농산물로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찌됐건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불법입니다. 이걸 하다가 걸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벌줄을 담궈 가지고 팔았다, 요것 또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가 없는 그런 사람이 말벌주나 노봉방주나 프로폴리스를 팔게 되면 불법입니다. 이 명백한 불법이고요. 만약에 내가 저 사람이 되게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내가 노봉방주를 샀어, 고발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주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한번 담궜는데 네 먹어봐, 돈을 안 받고 그냥 주는 거는 법에 접촉이 안 됩니다.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만 받지 않으면 돼요. 사과 박스에다 몰래 받으면은 또 괜찮을 수도 있겠지. 그건 웃자고 하는 얘기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당하게 판매할 수 있는 것은 벌꿀과 화분 2개뿐입니다. 2개뿐이죠. 2개뿐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도대체 한 통에 1년에 얼마큼 벌을 수가 있을까? 자, 저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벚꽃꿀은 안 땁니다. 벚꽃꿀은 안 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카시아 꿀하고 자파꿀하고 밤꿀하고
그 다음에 자파꿀을 한 번 더 땁니다. 여기는 밀원수가 되더라고요. 밀원수가 있기 때문에 뭐 보통은 이제 아카시아, 자파, 밤꿀 요걸 끝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밀원수가 좀 좋아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는데, 양은 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이제 뭐 한 번 더 따요. 그러면은 아카시아 꿀 같은 경우는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취미 양봉 하는 사람들은 숙성꿀을 따죠. 숙성꿀을 딴다는 것은 최소한 이게 소비라고 봤을 때 한 30%에서 40%가 봉개가 되고, 나머지는 이제 봉개가 안 된 상황을 이제 숙성꿀이라고 하는데, 물론 뭐 다 숙성이 다 100% 돼 있으면 더더욱 좋겠지만, 거기까지는 좀 힘드니까 한 30%에서 40% 정도 봉개 됐을 때 꿀을 따게 되면 수분 농도가 뭐 다 틀려요. 그게 이제 좀 일정하진 않지만 20 미만으로 나옵니다. 이 수분 농도 20 미만이면 절대 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 23, 24, 25 이렇게 나오게 됐을 경우, 이렇게 보관을 하게 되면 나중에 꿀이 식초가 돼요. 식초가 돼가지고 시큼시큼해, 상해요. 꿀이 상하지만 20% 미만으로 나올 경우에는 절대 상하지 않는다. 천년 만년이 지나도 상하지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피라미드 속에 3000년 된 꿀이 있는데, 그거를 발굴하면서 먹었더니 아주 달콤하고 맛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3000년이 지나도 상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숙성꿀을 따기 때문에 양을 많이 못 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양을 많이 못 따요. 그래서 아카시아 꿀은 약 한 3병 정도, 3병 정도 따고, 그 다음에 이제 잡꿀은 한 2병 반, 한 2병 정도 땁니다. 2병. 그 다음에 밤꿀이 여기가 올밤이 있고 늦밤이 있어요. 이 밑에 쪽으로는 다 올밤이고, 이 위쪽으로는 다 늦밤이에요. 그래가지고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늦밤이 주로 많은데, 늦밤만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개화 시기가 한 열흘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 올밤과 늦밤이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개화 시기가 길어요. 길기 때문에 한 15일 정도 이상 갑니다. 이 밤꿀 개화 시기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밤꿀을 많이 땁니다. 밤꿀을 좀 중요시해요. 중요시하기 때문에 밤꿀이 한 2병 반 정도 따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대충 계산을 했을 때 한 2병 반 정도를 따고, 그 다음에 이제 자파꿀을 한 번 더 따는데, 그때는 뭐 많은 양은 아닙니다. 많이 들어오진 않고, 뭐 1병에서 1병 반, 많이 따면 1병 반, 못 따면 1병, 요 정도 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카시아 꿀 3병, 그 다음에 자파꿀 2병, 5병이죠. 그 다음에 밤꿀 1병 반, 2병 반. 그렇게 되면 7병 반이 되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자파꿀도 1병 정도 딴다고 쳤을 때 한 8병 정도 땁니다. 보통 한 8병 정도 따죠. 그러니까 아카시아 꿀 3병, 자파꿀 2병, 그 다음에 밤꿀 2병 반, 그 다음에 자파꿀하고 1병 반을 따고, 이렇게 땄을 때 한 4병 정도를 따니까, 그렇게 대충 한 9병에서 10병 딸 때도 있고 9병 딸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 한 9병 정도로 잡고, 그러면은 요 9병을 한 병에 이제 숙성꿀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이 본인 재량껏 받는 겁니다. 뭐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5만원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6만원, 7만원, 8만원까지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최저로 잡았을 때 5만원을 받았을 경우에, 그러면은 5, 4, 5, 9, 45, 45만원이 나오죠. 최저로 잡았을 때 45만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 화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통 1병 반 정도를 받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통당 반병도 못 받았어요. 통당 반병도 못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1병 반 정도, 평상시에는 1병 반 정도를 받아요. 근데 잘 받았을 때, 못 받을 때는 1병 정도 받고, 그럴 경우에는 막 1병 정도 잡았을 때 4만원, 좀 5, 9, 45 해갖고 49만원이 되네요. 최저로 잡았을 때.
최저로 잡았을 때 이제 그 화분은 한 병에 4만원 5만원 받으니까 뭐 한 50만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한 50만원 정도를 수입을 올릴 수 있고, 최저로 잡았을 때. 그리고 이제 뭐 밀원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 해에 그 꽃이 냉해를 입을 수도 있고 냉해를 입지 않을 수도 있고, 벌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여기가 북부 지방이냐 남부 지방이냐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밀원이 많으냐 적느냐에 따라서 또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 콕 집어서 뭐 딱 찍어서 얘기하기는 쉽진 않지만, 이제 평균적으로 잡았을 때, 최저로 잡았을 때 벌통 하나당 한 50만원 정도 잡으면은 되지 않을까 라는 게 뭐 저의 경우입니다. 저의 경우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경우의 수가 뭐냐 하면, 그 밀원수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가운데다가 벌통을 한 통 갖다 놨어요. 한 통 놨는데 밀원수가 많으니까 한 통이 먹기에는 양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꿀이 많이 들어왔는데 만약 10통을 갖다 놓게 되면 그 뭐 적당하다, 딱 맞아 떨어졌는데, 만약에 20통을 갖다 놨다 그러면 주위에 밀원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렇죠? 부족하게 되면 양은 그만큼 한 통당 평균 양은 줄어들게 되겠죠. 늘어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만약에 거기다 뭐 50통 갖다 놨다 그러면은 밀원수가 더 적기 때문에 얘네들이 처음에 한 통 갖다 놨을 때는 활동 범위가 요만큼 뭐 한 1kg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1kg밖에 안 되는데 10통을 갖다 놓으면 한 2kg 이렇게 더 멀리 가야 되겠죠. 더 멀리 가고, 그 다음에 그 30통을 가면 더 멀리 가야 되겠죠. 더 멀리 가고 점점 멀리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통 갖다 놨을 때 수입이 50만원인데 10통 갖다 놓으면 50만원이고 500만원이고 100통 갖다 놓으면 5천만원이고 1000통 갖다 놓으면 5억이겠네. 이런 수치는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계는 뭐 기계 하나가 예를 들어서 그 10개씩 생산한다 이렇게 됐을 때는 100개를 갖다 놓으면 500개를 생산하겠죠. 그렇지만 그 벌통은 그 밀원수 생물이기 때문에 그거에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대충 뭐 그 정도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지출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출은 보통 이제 그 봄에 봄벌 키울 때 화분떡이 한 3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저 같은 경우 한 3개 정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월동 들어갈 때, 가을벌 받을 때 보통 한 2개 반, 뭐 2개 반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럼 적게 잡았을 때 5개를 잡았을 때 그 5개면은 하나에 이제 3,500원 정도 하죠. 그 화분떡이. 그랬을 때 3, 5, 15, 15,000원에다가 17,500원이 됩니다. 그쵸? 한 통당 17,500원에다가 설탕 한 포 15,000원. 그렇게 되면은 32,500원이 나오죠. 그 들어가는 돈이 32,500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무한한 봉주의 노동력이 들어가죠. 노동력을 제외하고는 그렇지만 이 노동력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진짜 나오는 수입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돈 많이 벌려면은 양봉하면 안 돼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뭐 한 10통 하면서 나도 꿀을 실컷 먹고 많이 먹고, 또 주위에 있는 그 친인척들도 좀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남는 거 있으면 좀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시려면 몰라도 돈을 왕창 벌어야 되겠다, 나는 떼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양봉을 하시면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그 FTA죠. FTA 때문에 그 꿀이 수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부 지역이지만 꿀이 수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우리가 이제 제가 작년에 이제 꿀 판로에 대해서 이제 그 영상을 찍은 게 있는데, 제가 지금 올해 지금 현재 그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139병인가 예약이 돼 있습니다. 내년 이제 그 꿀 예약하신 분이 132병이 돼 있고,
작년 이맘때 제가 예약돼 있는 게 한 40병 정도 예약이 돼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132병이 예약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질 좋은 꿀을 따시라는 거죠. 질 좋은 꿀을 따게 되면 질 좋고 그 최대한 그 내 자식이 내가 내 아버지가 그 먹을 것이다. 이 꿀은 그런 마음으로 꿀을 딴다면은 나중에 꿀은 없어서 못 팝니다. 수입 꿀이 아무리 들어오고 수입 꿀이 아무리 싸고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 내가 이것은 내 자식이 먹을 것이고 내 식구가 먹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양봉을 하고 꿀을 딴다면은 꿀은 없어서 못 팝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올해 그 꿀을 아카시아 꿀을 따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꿀이 하나도 없어요. 다 팔리고 자파꿀 따고 나서 한 일주일도 안 됐어요. 다 팔리고 없어요. 근데 밤꿀 따니까 밤꿀은 좀 양이 많아 가지고 그 이제 좀 시간이 좀 지났었는데 아무튼 그 꿀을 그 소비자들이 뭐 알겠어. 에이, 소비자들 모를 거야. 꿀이 뭐 다 똑같다고 생각하겠지. 뭐 자기 꿀이 뭐 지 꿀이라고 뭐 엄청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겠어. 에이, 꿀은 다 똑같아.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 벌통에다가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얼마나 그 진짜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꿀을 땄는지 소비자들은 다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소비자들의 혀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소비자들의 그 눈을, 소비자들의 그 느낌을, 왜? 소비자들은 느낌 아니까. 느낌 안다니까. 소비자들은 느낌을 아니까 그 소비자의 그 느낌, 소비자의 촉, 소비자의 혀, 소비자의 감각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소비자들은 딱 먹어보면 꿀 잘 진짜 꾸준하게 먹는 사람들은 금방 알아요. 금방 압니다. 그 향이며 그 입안에 착 달라붙어 갖고 입안을 휘감고 그 입천장을 싹 탁탁탁 3번을 때리고 그 다음에 이빨 사이를 싹 향긋한 그 꿀 향기가 싹 퍼지면서 목으로 싹 넘어가면서 그 목젖 있죠. 목젖을 싹 한번 싹 감싸갖고 뱃속으로 싹 내려가는 그 느낌. 그 느낌을 소비자분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최대한 꿀은 질 좋은 꿀을 따야 된다. 질 좋고 질 좋은 꿀이면 많이 따는 것을 많이 따야죠. 그렇죠. 질 좋고 숙성이 잘 된 꿀을 많이 따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 실력이 안 된다면 최소한 적게 따더라도 질 좋은 꿀을 따는 게 우선이다. 일단은 뭐 따놓으면 팔리는 게 우선이지, 많이 따놓는다고 해서 팔리지도 않고 그러면 또 그것도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꿀이 질이 좋고 꿀이 좋으면은 뭐 꿀은 없어서 못 파니까 아무튼 뭐 그렇게 거기서 마무리를 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로는 그 머리에 비듬이 생기시는 분들이 아마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시청자분들 중에서 제가 비듬을 싹 없애버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에는 이 그 무좀 이제 주정으로 싹 뿌리는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의외로 그 주정으로 뿌리니까 무좀이 없어지더라.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었어요. 솔직히 많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거기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비듬 없애는 방법. 제가 지금 그 방법을 한 6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6개월째 하고 있는데 머리에 비듬이 싹 없어져 버려요. 비듬이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조금 리얼한 것 같긴 한데 그 샤워를 하러 들어가죠. 이제 샤워를 하러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이제 맨 먼저 머리를 샴푸로 살짝 감아줘요. 감아주고 머리를 이제 물기를 좀 짜요. 짠 다음에 머리띠를 하나 맵니다. 그 이마에다가 머리띠를 하나 딱 매고 꿀을, 저 같은 경우 밤꿀입니다. 밤꿀을 그 한두 숟갈 정도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에다가 싹싹 이렇게 비벼줍니다. 비벼주고 탁탁탁탁탁 좀 이렇게 때려줘요. 살살살. 그래 놓고 이제 면도하고 양치하고 이제 샤워하고 다 씻고 난 뒤에
맨 나중에 이제 머리를 싹 물로 이제 헹궈주는 거예요. 싹 헹궈주고 그거를 한 반복을 하게 되면 그 이후로 머리에 비듬 자체가 없었어. 비듬 자체가 안 생겨. 저희가 이제 비듬이 한 번씩 생겼었는데 그걸 한 이후로 비듬이 안 생겨요, 머리에. 그걸 하고 나서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정화수를 딱 떠놓고 천지신명께 비듬 좀 생기게 해주십시오. 비듬 좀 생기게 해주십시오. 머리카락에 비듬 좀 생기게 해주십시오. 안 생겨, 머리. 모발 머리카락을 아껴주세요. 모발이 튼튼해지고 그 다음에 비듬이 안 생기고, 비듬이 안 생기니까 당연히 모발이 튼튼해지겠죠. 아무튼 뭐 그 양반이 그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모발 자, 모발을 튼튼히, 그 다음에 비듬은 깨끗이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밤꿀이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제가 아까 솔직히 이 벌통을 촬영을 했는데 그 촬영 버튼이 안 눌러져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한 15분 촬영하다가 다시 또 촬영을 하게 됐는데, 자, 아무튼 뭐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먹이겠죠. 먹이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압축입니다. 벌이 압축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압축이 잘 돼 있어야지 이제 얼어 죽는 벌이 안 생기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렇게 벌이 이렇게 있죠. 벌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가리장을 놔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리장은 놔주지 않는 게 좋다. 왜 가리장을 놓으면 좋지 않느냐. 여기다가 꿀장 있는 걸 하나 넣어주게 되면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지금까지는 괜찮지만 앞으로 이제 더 영하권의 날씨가 영하로 내려가게 되면 얘네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이쪽에 가면 먹이가 있어. 이 격리판을 넘어가면. 그렇게 되면 우리 봉주님이 여기다가 그 먹이장을 하나 놔줬다. 배고플 때 먹으라고. 다른 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고라? 그럼 가자. 그러면서 얘네들이 넘어갈 거 아니에요. 넘어가가지고 먹이를 먹고 이렇게 넘어옵니다. 따뜻할 때 넘어가가지고 넘어오는데 날씨가 추우면은 못 넘어와요, 얘네들이. 넘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얘네들은 여기서 얼어 죽어요. 뭐 하루 정도 영하로 떨어졌다가 마르면 상관이 없는데 영하로 이틀, 3일, 4일 이렇게 길게 장기간 지속되면 얘네들은 죽습니다. 그렇게 해서 낙봉이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격리판 안쪽에 봉구권에도 가급적이면 벌이 좀 빵빵하게 들어있는 게 좋습니다. 헐렁하게 들어있게 되면 이제 봉구가 잘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얼어 죽는 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도 이렇게 벌이 이렇게 있으면은 안에 있는 벌이 바깥으로 나가고 밖에 있는 벌이 또 안으로 들어오고 안에 있는 벌, 이걸 계속 반복을 해요. 그래가지고 서로 간의 체온으로 이렇게 월통을 낳게 되는데, 만약에 이쪽에 몇 마리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열이 되질 않으니까 거기서 낙봉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상관없지만 앞으로는 여기다가 먹이장을 넣어주는 일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저의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독서력, 그리고 전문가적인 시선을 볼 때 진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하는 말이고, 아무튼 여기다가 가리장을 넣어주는 것은 안 하시기를 권장을 합니다. 안 하시기를 권장을 합니다. 뭐 그래도 굳이 하신다면은 제가 뭐 할 말은 없겠죠. 그리고 지금은 뭐 특별하게 관리할 건 없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이제 이거를 덮어줬는데 이렇게 놔뒀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놔뒀어요. 월통사냥 끝나고 나서. 왜 그러냐면 이제 바람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바람이 이쪽에 나오죠. 나오게 되면 바람이 벌통 안을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에가 굉장히 좀 서늘하게 되겠죠. 그렇게 서늘하면 여왕벌이 가슴 깊은 곳에서 추위를 느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추위를 느끼게 되므로 산란이 안 나가게 된다. 안 나가게 되겠죠, 아무래도. 왜? 추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다가 지금 이제 날씨가 추워진다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닫아놨습니다. 닫아놨고 오늘은 뭐 벌통 안에 별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뭐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조금 있다가 월동 포장 들어갈 때 그때 이제 축소해 줄 거는 더 축소해주고, 그 다음에 뭐 월동 포장이래 봤자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보온재 하나 대주고, 이 상태에서 보온재 하나 대주고 신문지 한 장 덮어주고, 요걸로 끝입니다. 월동 포장이 뭐 다른 거 없어요. 여기는 뭐 영하로 내려가는 경우가, 영하 5도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겨울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영하로 잘 안 내려가요. 날씨가 춥지가 않아요. 여기 이 남부지방은 춥지 않기 때문에 굳이 뭐 보온을 겹겹하게 해주게 되면 뭐 부직포 개포로 뭐 보온해주고 막 이렇게 뭐 쏴주고, 옛날 말이 그런 말이 있죠. 오냐 키운 자식 호로 자식 된다. 너무 과잉 보호를 하게 되면 오히려 안이 따뜻하기 때문에 산란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겨울에도 산란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을, 그리고 따뜻하게 해주면 안에서 막 움직여요. 얘네들이 따뜻하니까. 추우면은 가만히 있는데 막 움직입니다. 따뜻하니까 막 이렇게 쏴주고 덮어주고 그렇게 되면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만큼 수명이 단축이 되죠. 막 움직이니까. 근데 가만히 있으면은 수명이 단축이 되는 게 덜하죠. 아무튼 벌은 너무 이렇게 싸주고 감싸주고 뭐 이렇게 과잉 보호를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게 독이 된다. 저는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월동 포장 들어갈 때 또 영상을 찍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울버런 내 친구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발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